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죠. 예, 식신격입니다. 4권. 이렇게 좀, 이렇게 할까요? 자평진전 4권이에요. 넌 식신격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길격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식신격이 되겠죠. 자, 길격을 정리할까요? 그럼 첫 번째 길격은 정관격이 있죠. 두 번째 제격이 있죠. 그 다음에 인수격이 있죠. 숫자는 이렇게 쓸게요. 뭐라 그러죠? 한문이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요. 그리고 자, 이제 식신격이에요. 정관은 정편으로 나누죠. 제격과 인수격은요, 정편으로 나누질 않아요. 정관을 정편으로 나누듯이 식신도 역시 정편으로 나누죠. 정관은요, 일주와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고 그러고요. 식신은 일주와 같은 오행을 식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식신과 상관은 같은 일주를 설하는 기운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식신과 상관은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상관은 이 정관을 극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식신은 뭐 하는 거예요? 재성을 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여점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수격은 뭐예요? 정편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은 혹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서모든 친모든 나를 기르는 사람, 내가 어느 사람 밑에 태어났든 안 났든 나를 기르는 사람은 엄마죠. 그래서 꼭 서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요즘 같은 경우에 나 옛날이나 서모하면은 그렇게 별로 인식은 안 좋죠. 그러나 편인해도 예를 들어서 엄마로서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편인을 나누지 않는 엄마다 라고 하시고, 재물 하면 솔직히 또 네 돈이든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내 거든 재물은 내가 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하는데, 상관과 식신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하는데 식신은 재성을 생하고 상관은 정관을 깨기 때문에 안 좋고요. 정관과 편관을 나누는 이유는 일주를 공격하는 거는 똑같은데, 편관은 모질락스럽게 나를 공격을 하고요. 정관은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코치,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생님. 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 많이 맞았어요. 또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을 뭐죠? 그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학폭은 아니고 교사가 때렸다고 그냥 진정을 할 겁니다. 우린 대학 때 가서나 안 맞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맞고 살았어요. 선생님한테. 우리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식신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식신은 본래 설계하는 데 속한다. 무엇을 설계할까요? 일주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능은 뭐예요? 정제를 생한다고 했어요. 벌써 정제하면 부드럽죠? 편제보다는 훨씬 낫죠. 재성을 생한다고 해야 되겠죠. 소위 그런 이유로 반긴다. 희지, 반기는 것이다. 또 이름하여, 그래서 식신생제는 미격이다. 그래서 식신만 딸그란히 있는 것보다는 생제까지, 재성을 생하는 기능까지 해야만이
좋은 사주다. 그리고 용신으로서 재성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식신도 용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식신용재라고 하면 우선 뭐부터 쓰는 거다? 재성부터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식신은 어떨까요? 길성이니까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신과 구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신은요, 이거 버릴게요. 이거 안 나오는 거 자꾸. 식신은요, 상신이 못 가요. 일주예요, 일주. 이거 설기. 일간이에요. 그런데 일간이 아니라 사실은 비겁이에요. 비겁이나 겁재예요. 일간이 생하는 게 아니라 비겁과 겁재가 있어야만이 이 식신이 기운을 받아요. 근데 오히려 식신국을 이루고 양승상, 요 밑에 양승상 사주냐 식신국을 이루고요. 일간도 강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강하면서 시광하면서 식신이 왕하면서 재성이 투출하면 대기직격이 된다. 그래서 요 밑에 양승상 사주예요. 그러면 식신 생재니까 재성이 곧 이게 뭐예요? 구신이에요, 구신. 구신이자 용신도 되고 있어요. 구신은 곧 뭐예요? 이 식신을 극하로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인수죠. 인수가 극을 해요. 그런데 인수가 식신을 극하면 안 돼요. 그래서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편인이 식신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정인이 들어오든 편인이 들어오면 이 식신이 깨져요. 깨지는 걸 이 재성이 막아주는 거예요. 재극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금세 얘기했듯이 식신 생재를 해서 용신도 되지만 뭐가 될까요? 구신이 돼버려요. 구신. 구할 구자 구신이에요. 무엇을 구한다? 식신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강하면서 신앙하면서 재성이 투출하면요 대기직격이 된다. 이 양승상 사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주 좀 보십시오. 신앙하죠? 해자 해, 축, 해. 그런데 묘미, 묘월에 태어난 계술일주니까 식신격이죠. 근데 묘미까지 했어요. 해묘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식신국을 이루잖아요. 그 식신국을 이루니까 왕하잖아요. 왕하니까 이 정화가 개한테도 꼿꼿이 덤벼들 수 있다. 물론 약해 보이죠. 군갑정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주가 양승상 명조인데요. 천간으로 임계수만 안 들어오면요, 이 사주는 꼿꼿이 살아납니다. 이 정화가. 이따가 배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명조는 본문 마지막 부분이 신강하면서 시강하면서 재성이 투출해서 대기직격이 됐다. 그 프로그램으로 보면 수가 뭐예요? 5.3, 목이 5.2예요. 수목이 강해요. 유일하게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은 화가 2.4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터 속에도 들었고요. 그래서 수오행이 종주행이 돼서 수체 토화용조인데 토행은 없어요. 0.0이에요. 그 이유 축토도 뭘로 변했어요? 수로 변했다는 거예요. 물궁덩이 속에 있으면 축토도 물로 변하고요. 미토는 옆에 뭐만 있으면요 목으로 변하려고 해요. 그래서 0.0이에요. 프로그램에서 불용해서 화목오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대우는 별로 안 좋아요. 지지로 흐르는 대우는 그렇게 썩 안 좋은데 그래도 천간으로 용신이 정화만 끄지만 않으면 이 사주는 무난하게 흐르는 사주예요. 지지로 수가 들어와도 돼요. 수가 들어와도 금이 들어와도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양승상의 사주가 참 묘하게도 생긴 사주입니다. 이거 곧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수가 강해요. 근데 묘미 정화를 끼고 있죠. 그러면 이 지금 프로그램에서 해자가 이렇게 왜냐면 화용신이라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화만 안 끄면 돼요. 어렸을 때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의만복해서 이 친구 어려서 한번 고생을 많이 했겠죠. 뭔 아리 했을까요?
어려서 엄청 아리를 했을 것이다.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59세네. 예, 지금 정화대원 좋은 때예요. 병정화. 이 금수는요, 금은은요, 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여하튼 이 사주는 무조건 저 정화만 안 끄면 돼요. 저거 용신이니까요. 예, 임계수만 안 들어오면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격이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지지로 수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신, 무기토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 경신대원은 조금 안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저 정화가 꺼지지만 않는 운이면 괜찮은 사주다라는 것이죠. 예, 사주가 참 묘하게 생겼어요. 묘미,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정화가 투출한 사주다. 그래서 식신 생재격으로다가 대기직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예, 양성상사, 사강로 사주로 볼게요. 이 강로도요, 벼슬이에요. 네, 벼슬아치예요. 그럼 저희가 이게 이제 강로 한번 늙을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벼슬하면서 벼슬아치 노인네라고 해도 되죠. 자, 이 사주는요, 지금 심해첨 선생이 너무 성의 없게 격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론을 제기할게요. 이 사주는요, 이렇게 해서 자신 해서 수가 투출해 갖고요, 이 사주는 오히려 이 금토 식신격이 아니라 토금 식신격이 아니라 자신 수국을 해갖고 임수가 투출해서요 제격이 돼버린 사주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 제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심해첨 선생의 약간의 무성의함이 드러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권에 가면 이권에서 변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지로다가 이렇게 신자 이렇게 수국을 이루어서 임수가 더군다나 투출해서 이 사주는 제격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됐어야 되는데 그냥 무토일주가 7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에 넣어놓으셨는데 좀 성의가 없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성함이 드러난 명조죠. 예. 수체 토화 용조예요. 예. 그리고 토가 용신이니까요. 이렇게 이 사주 또 역시 목도 괜찮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강로까지 벼슬을 했겠죠. 화운도 좋고요. 음년생이니까요. 화목운도 괜찮은 사주입니다. 약간의 무성의함이 드러나는 명조죠. 엄밀하게 격국론으로 따지자면 이 명조는 자신 반합수국에 제격이 되었다. 특히 천간으로 투출한 임수까지 있어 명백하게 제격이 되었죠. 제격의 상신은 금호행이고 부신은 목호행이다. 물론 5%는 수호행이 강해서 상신이 금호행은 불행합니다. 여기서 격국론과 5%는 차이는 나죠.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대 명략적으로 보면 격국론으로 봐서는 제격으로 풀어야 되는 사주죠. 수가 마찬가지로 5.6 제격이에요. 금도 만만치 않네요. 5.2 수체 토화영조죠. 그래서 기미토가 있어서요. 연간에 기미토가 있어서 용신을 잡고요. 화대운을 기다리죠. 화운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역대운으로 가니까요. 목운은 어떨까요? 플러스 한신이에요. 괜찮아요. 이 사주 늙어 죽을 때까지 벼슬할 만한 사주죠. 괜찮은 사주입니다. 있네요. 사강로. 예. 대운 참 좋습니다. 이 정도는 돼. 늙어서까지, 이 갑대운까지 하니까 80까지, 벼슬을 할 수 있는 사주죠. 예.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물론 제격으로 풀든 뭐로 풀든 저는 풀어는 풀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잘 나오는 사주가 되겠죠. 자, 다음 사주인데요. 이건 1번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좀 우회 것과 1번과 2번이 좀 성질이 다른 설명을 하시길래 다음 강의로 준비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식신은 지지에 있고요. 천간으로 상관이 투출하면요. 이 사주를 태어난 사람은 성질이 강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잖게 성강이라고 해서 그렇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고집스럽다. 좀 더 얘기하면 지랄스럽다. 성질이 아주 지랄스러운 사주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음 또 이거 준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승상 사주는 분명하게 식신생재격에 정화만, 저 용신 정화만 안 꺼지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주는 제격으로 풀어도 사주가 괜찮은 사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유춘 선생의 사례 명조는 잘 봤고 좀 지적을 드린다면 식신격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격으로 풀어야 될 사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또 종교여행도 제격이고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